이 수소차 섹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에서 몇몇 주요 종목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 투자 전략, 매매 전략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서서히 상승세를 반전을 시도하면서 점차 시장 중심 섹터로의 진입을 모색하고 있는 이 수소차 섹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에서 몇몇 주요 종목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 투자 전략, 매매 전략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사항부터 우선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우리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 참여를 통해서 수익들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 무료 리딩방 참여를 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그야말로 그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고 원금 회복을 절실하게 원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급등주 한번 잡아보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무료 리딩방 참여를 통해서 계좌가 팍팍 늘어나는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용 하나도 들지 않고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9309-1033으로 문자로 참여를 보내주시면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수소 섹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일단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대기업 10곳이 수소 사회를 조기 구현을 한다, 수소 강국에 디딤돌을 놓는다 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죠. 이 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9월 8일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되죠. 9월 8일에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제안을 했었고, 일단 이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수소차와 관련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제안을 했고, 또 여기에다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호응을 해서 뭔가 좀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외에도 여타 그룹들 포스코, 그리고 또 효성 등의 이런 총수들이 호응을 또 해주기 시작을 했고, 다음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 하나를 비롯해서 롯데라든가 이런 두산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국내 그룹으로 본다라면 사실상 삼성과 LG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요 그룹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주요 그룹들이 참여를 하면서 수소위원회,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킨텍스에서 이제 9월 8일 첫 총회를 가지게 되는데, 충전 인프라라든가 수연료 절지 사업, 생산 유통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좀 더 모멘텀들이 하나씩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 수소차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소차 인프라 관련해서는 EM코리아라든가 NK, DK라, JNK-히터, 효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 인프라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고,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는 일진다이아라든가 EG, 유니크, 세종공업 같은 종목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또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현대모비스, 또 S&T 모티브, 그리고 삼화전자, 뉴로스, 뉴인텍 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 연료전지 스택과 관련해서는 상하프론테크, 시노펙스, 동화성,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운전장치로는 한온시스템이라든가 우리산업, GMB코리아, 대우부품 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개별적으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종공업,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세종공업, 수소 센서, 이 압력 센서 관련이 있는
그런 걸로 연관이 돼서 이 수소차 섹터로 포함이 되는데 유볼도 2,900% 상당히 회사가 좋죠.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종공업 펀드멘탈이라는 걸 보죠. 이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해는 사실상 좀 주춤했었죠. 실적들이 좀 주춤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실적들이 개선이 되고 있죠. 매출이 항상 뭐 1조 원대 이상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 상당히 크죠. 이런 가운데서 2분기 실적이 아주 크게 호전이 됐습니다. 2분기에 실적들이 호전되면서 지난해 이슈로 부진했던 뭐 적자의 늪에 잠시 지난해 그 순손실을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하반기에는 모멘텀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상당히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죠. 지난해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게 한번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후로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적을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수바이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는 재반 이동 평균선들이 하단에서 상당히 강한 지수를 확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컴퍼니에서는 이런 종목들 9천에서 만원대 미리부터 매집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제 뭐 한번 단기적인 상승에 따라서 호흡 조절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벌써 일봉상으로 보면 6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죠. 코스닥 지수가 6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동사도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서 양봉이 6일째 나왔죠. 눌림목 조정이 한 번쯤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눌림목 조정을 주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다. 눌림목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 시점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매수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제 다시 뭐 9,000원대 진입을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만원대까지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눌림목 조정을 받으면 만원에서 11,000원 사이 매수 전략 여전히 좋아 보인다. 뭐 이러면 평단가가 1,500원 정도가 나오겠죠. 뭐 이렇게 맞춰주시면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대되는 상승 파동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소차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세종공업 살펴봤었고 다음으로는 모토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CNG 레귤레이터라든가 립세터클 또 매니폴드 등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제 수소차 섹터에 편입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을 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 이제 도달하고 있죠. 200에선 바로 돌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꾸준하게 수반이 돼야 되겠죠. 거래량 측면에서 뭐 지속적으로 뭐 회복이 되면서 50만 주에서 100만 주 이상씩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200에선 돌파하면서 바로 상승하겠지만 거래 회복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즉 거래량 동향을 상당히 밀접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 경우에 감소할 경우에는 눌림목 조정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1,500원에서 11,500원대 사이 눌림목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1,500원에서 11,500원 사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 평단가 정도는 항상 보통 보면 한 칸의 매수라기보다는 어떤 추천 종목을 나갈 때는 분할로 매수해서 평균 가격대를 맞추면 되는데 평단가는 11,000원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000원대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는데요. 사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을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곧바로 다이렉트로 쭉쭉 뻗어나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소차들도 일정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런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에 나서는 전략들이 수립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GMB 코리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GMB 코리아 같은 종목 전동식 워터펌프를 생산을 하면서 역시 관련주
수소차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유보가 2000%대를 넘어가고 있죠. 상당히 뭐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수소차 섹터에서 GMB코리아도 역시 유보율이 2000%를 넘어가고 있고 또 실적들도 올해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태죠. 지난해 이 종목도 역시 잠시 적자를 기록했다가 우리 실적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는 뭐 코로나에 대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실적들이 좋지 않았었죠. 하지만 올해는 기저효과 정도 있고 해서 실적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GMB 코리아의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다가 어제 양봉이 좀 크게 생기는 듯 했습니다만은 장기동평선 200일선의 장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탄력이 둔화가 됐었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조정을 받는다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덜했는데 6,500원대를 전후를 해서 6,000원에서 6,500원 사이 분할 매수 큰 무리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유니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니크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조절 밸브, 수소 제어 모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수소 조절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로 수소차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장기 평선에 도달을 해 있죠. 따라서 한 번쯤은 여기서 바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뭐 150만 주, 200만 주 이상 이렇게 계속 또다시 수반이 된다라면 곧바로 200일선의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여기서 이제 눌림목 조정 정도가 한 번쯤 나와주겠는데 역시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자. 이 수소차 종목들 거래량이 계속해서 수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면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7,000원대에서 한 7,700원 정도 사이, 7,700원 정도 사이 분할 매수, 상단가는 7,400원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분위기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유니크 또 살펴봤었고 그리고 평화산업 같은 경우가 좀 저가주죠. 평화산업 수소차 중에서는 다소 좀 저가주라고 할 수 있는데 평화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직접적으로 일단 그 수소차 섹터에 포함이 되기보다는 자회사를 통해서 평화오일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평화오일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스택 가스켓을 공급을 하고 있죠. 가스켓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 섹터로 포함이 되는데 이 평화산업이 그동안 실적들이 좀 좋지 못했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실적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또 이 저가주에 대한 그런 수급이 쏠리면서 나름대로 상승을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수급 개선이 좀 확실히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해 2019년, 2020년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저가주라는 장점과 함께 일단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 번쯤 역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이 나오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동안 저항선이었던 가격대가 지지선은 어느 정도 작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1,700원대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00원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1,700원에서 1,900원 사이 분할 매수는 부담감이 없다. 평단가는 1,800원 정도 잡고 조금 이제 공격적이다. 시장이 공격적이다면 뭐 1,800원, 900원 정도는 평단가를 좀 높여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는지 등을 점검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동화화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화화석 있는데 연료전지 스택 5개
이 동학 퓨얼셀 자회사가 동학 퓨얼셀 이게 이제 또 상당히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요. 일단 뭐 이 종목도 역시 재무구조는 좋고 실적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죠. 그동안에 충분하게 에너지를 축적을 해와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면 따라서 이 종목도 우리 아이컴퍼니에서는 12,000원 정도 존에서부터 매수군에 왔던 종목인데 상당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왔죠. 일단 이제는 13,500원에서 14,000원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을 역할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일단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조정을 이용을 해서 조정식 14,000원에서 15,500원 사이 그날 매수 그날 매수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격대를 제시를 해서 평단가를 분할로 해서 맞춰가면 되는 것이고 매수한 하단까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수한 물량만 가지고 승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칸의 최상단에서 매수를 해버리고 빠져버리면 리스크 관리가 되질 않죠. 하지만 일정 비율, 만약에 종목당 한 15%, 10%에 담는다 생각을 했을 때 3등분이나 또 많게는 5등분 정도를 해서 분할로 평균적으로 나눠서 사가지고 분할 매수 가격대를 맞추면 되는 것인데 매수한 만큼 만약에 뭐 14,000원까지 오지 않고 이런 종목 예를 들었을 때 15,000원까지 오고 말았다 하면 그 중간에 포함이 된 물량만 가지고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분할 매수 전략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별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종목들 아까 여기 외에도 설정을 해드린 외에도 추가적인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부 종목들 포인트로 잡아드렸는데 이 수소차 섹터 9월 들어서 사실 뭐 삼성과 LG그룹 정도 삼성에서도 역시 뭐 이 수소에 대한 그런 분들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삼성이나 LG 그룹을 제외하고서는 국내 주요 그룹들 대부분 참여를 했다 할 정도로 앞으로 파급력,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컴퍼니에서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많이 일단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